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2회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출제가 되었던 전력공학 20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솔로의 뇌해 방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보기를 봤을 때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이 댐퍼가 될 겁니다. 이 댐퍼라고 하는 친구는 전선에 있어서 진동을 방지하는 친구가 된다. 그쵸? 자, 그 외에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낙뢰가 쳤을 때, 이때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설지선 같은 경우에는 낙뢰가 쳤을 때 역섬락을 방지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공지선, 사실상 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경뢰, 유도뢰로부터 차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바로 고를 수 있겠죠? 답은 단락 전류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더라.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회로 정수가 ABCD이고 송전단의 상전압이 ES인 경우에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즉 송전단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송전단, 수전단에 있어서 전압 전류에 대한 행렬식을 한번 떠올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송전단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송전단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무부하 시더라.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실상 부하로 가는 이 수전단 전류가 없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 송전단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송전단 전압 기준으로 수식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일단 이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 요 수식을 우리가 ER 즉 수전단 기준의 수식으로 바꿔서 여기 대입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우리가 수전단 전압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수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차단기와 단로기의 동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차단기와 단로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시에 동작할 수 없더라. 즉 인터로 요 놈을 고려할 수 있더라. 그리고 단로기라고 하는 것은 무브와 선로를 개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차단기와 단로기는 동시에 동작해야 된다? 아니죠. 실제 인터록으로 인해서 동시에 동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차단기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회로적으로 간단히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얘가 간단하게 차단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선로에 접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실제 이 선로가 온전히 접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흐를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와중에 단로기를 탁 닫게 되면은 이 단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닫으면서 생기는 이 순간적인 서치로 인해서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동작할 수가 없죠. 무조건 무브하시, 즉 선로가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만 얘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놈은 당연스럽게 제하고 볼 수 있더라. 자, 네, 세 번째, 차단기가 열려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차단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선로가 끊어져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단로기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동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4번도 한번 보면요. 차단기와 단로기 언제든 동작할 수 있다. 실제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도 동작할 수 있다. 혹은 뭐 단로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열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르게 우리가 뭐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이름 그대로 열을 효과적으로 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바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번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저압 저온? 아니
저온의 증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열 효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열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면 여기 있는 이 저압 저온의 증기를 쓰는 게 아니라 고압 고온의 증기를 써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보시면 증기를 재가열한다, 그리고 절탄기를 설치한다, 재생 사이클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절탄기. 실상 이 절탄기에 대해서 얘가 뭘 하는 친구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실제 이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에서 나온 연소 배기가스에 있어서 남은 열을 가지고 급수를 미리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히 적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배전반에 접속이 되어서 운전 중인 변류기의 2차 측 회로를 점검할 때 그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답을 고르자면 2차 측에 있어서 회로를 단락시키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씩 이 변류기와 계기용 변압기에 있어서 2차 측 조치 방법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 한번 적어보면 계기용 변압기, 우리가 다르게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T라고 하죠. 그리고 변류기, 커런트 트랜스포머, CT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회로를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 같은 경우에 조치사항은 2차 측을 PT는 개방하고 CT는 단락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영문으로 적어봅시다. 개방은 오픈이라고 쓰지요. 단락은 클로즈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계기용 변압기는 PT이기 때문에 일단 P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류기는 C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럼 이때 우리가 오픈과 클로즈를 생각을 했을 때 CT 같은 경우에는 P로 시작을 하니까 P가 들어가는 단어를 떠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픈이 된다. 그 다음 CT는 C로 시작을 하니까 C가 들어가는 용어를 떠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클로즈, 단락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지락사고 발생 시 전압의 크기가 일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이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요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답이 다 주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보면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를 봤을 때 지락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지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압이 일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을 한답니다. 우리가 일정치 이상으로 된다라는 것을 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과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락 그리고 과전압, 답은 지락 과전압 계전기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단락비가 1.2인 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단위를 봤을 땐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단락비 관계식을 간단히 한 번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락비 관계식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죠. 하나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하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또 하나는 PZ분의 단자 전압의 제곱 혹은 전격 전압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문에 어떤 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요 수식을 쓰는 경우, 요 수식을 쓰는 경우, 요 수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묻고 단락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놈을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하여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 따다가 1.1을 넣으면 8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3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솔로를 삼상 3선식 단도체 방식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도체 단면적은 복도체 방식 소선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 어쨌든 복도체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요거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체크를 해보면 인덕턴스와 그리고 정전 용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복도체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실상 이 선로의 전체 리액턴 성분은 감소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걸 찾으면 답은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에 대한 걸 물었지만 실제 다르게는 이 복도체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 틀린 것에 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가지만 조금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체크를 하면 복도체 방식을 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것처럼 선로의 인덕턴스는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선로의 리액턴스는 감소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송전 용량은 증가하더라.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코로나 인계 주답이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코로나가 단도체에 비해서 보다 방지가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렇다 보니까 안정도는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간단히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발생 전력이 16,000kW인 수차 발전기에 총 낙차가 20m일 때 전력을 발생하기 위한 사용 수량은 약 몇 미터 삼승 퍼 세컨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수차 효율은 요렇코롬, 발전기 효율은 요렇코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가 수식관계를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죠. P는 9.8 Q H K 이타요. 자,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발생 전력이죠. 단위 체크하겠습니다. 킬로와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몰 q는 유량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사용 수량이 되겠죠. 실상 우리가 9.8 기준으로 썼을 때 이 친구의 단위는 미터 삼승 퍼 세커가 됩니다.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총 낙차 혹은 다르게는 양정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K는 여유율입니다. 여유율. 손실을 고려했을 때 줄 수 있는 여유의 정도더라. 그리고 실상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1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타는 총 효율이 됩니다. 다르게 우리가 종합 효율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필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상 이 실기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챙겨 놓으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용 수량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우리가 유량 기준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문을 보시면 지금 여유율의 언급은 없기 때문에 얘는 1이라고 놓으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조건을 대입하도록 합시다. 일단 발생 전력 16,000 그리고 분모는 9.8 그리고 총 낙차 20m 그리고 종합효율 혹은 총효율. 자, 지금 보시면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효율은 모든 효율에 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98.88 요렇게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적으로 필요한 수량, 사용 수량은 99 미터 삼승 퍼 세커가 되더라 해서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적재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를 봤을 때 이와 관계없는 거 바로 보이죠? 차단기 용량을 증대시키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는 일선 지락 시 지락점의 아크를 빨리 소멸시키더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소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병렬 공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락 시 발생하는 아크를 빨리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락 고장에 대한 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쵸? 우리가 간단하게 비접지 계통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성점 접지 방식에 있어서는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를 개전기가 감지를 해서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락 고장 시 전솔로의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를 하고 전솔로와 기계 절연을 경감시키더라. 그쵸? 특히나 대표적으로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을 떠올리면 지락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송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직렬 콘덴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이 문제도 우리가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선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이 유도 리액턴스, 즉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 리액턴 성분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므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된다. 자, 그 외에 나머지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송수전, 그렇죠? 송수 양단의 전달 임피던스가 실상 감소하게 되죠. 미리 언급을 했지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기 때문에 전체 리액턴 성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피던스 성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정 극한 전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전체 계통에 있어서 안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 변동에 따른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은 증대된다? 아니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전압 변동률 또한 감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지요. 왜?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안정도는 증가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나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 문제. 삼상 3선식 1회선 가공 송전 선로에서 D를 등가 성간거리 그리고 R을 전세 반지름이라고 하면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로그 R분의 D에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은 뭐 로그 D분의 R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선당 정전 용량에 대한 관계식부터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0.02413 그리고 로그 R분의 T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수를 딱 떠올렸을 때 답은 바로 2번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죠. 전체 이놈의 어떻다? 반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만 kW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려고 할 때 송전 전압은 약 몇 kV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라. 그러면 바로 스틸식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식에 의거한 송전 전압, 즉 kV 단위를 갖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5.5 루트 0.6 L 더하기 100분의 P요. 자, 여기서 우리 단위 하나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은 뭘 의미합니까? 송전거리요. 특히나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더라. 그리고 얘는 송전 전력이 되는데 이때 단위는 앞에 있는 이 친구와 같이 킬로와트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킬로라는 거 조금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주어진 거 대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5 루트 0.6에다가 송전거리 50km 그리고 더하기 100분의 송전전력 3만.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얘가 99.9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약 100kV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어서 15번째 문제입니다. 원자로의 냉각제가 구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안내사항을 조금 전달을 드리자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제 블로그에서 문제를 다운받으셨다. 그러면 이 조건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잘못 기억을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요놈이 작을 것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실상은 클 것, 이렇게 좀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된 다음에 이제 다운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르게 되어 있다면 지금은 블로그에 제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새롭게 다운받으시는 게 좀 좋겠죠. 조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냉각제, 아마 관용도 문제에 있어서 냉각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감속제, 요놈이 출제가 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냉각제는 어떠한 구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열 용량 클 것. 그리고 세 번째, 열 전달률이 클 것. 다르게 말하면 열 전도율이 클 것.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열 또는
방사능에 대해서 안정할 것. 그 다음으로 5번째, 부패성이 작을 것. 그리고 6번째, 원자로 구조제에 있어서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것. 대략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답을 체크를 하자면 실상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이 감속비가 클 것, 요놈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가 아니라 감속제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 한번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있는 16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실상 요 문제에 있어서 보기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요 두 개를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인계 전압.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를 방지시키려면 코로나 인계 전압은 커야 되죠. 그죠? 그럼 이에 대한 수식 관계를 간단히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각이 의미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어쩌다가 이제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M0 얘는요 전선 표면 계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에는 날씨 계수, 그 다음에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공기 밀도, 자, 그 다음으로 이 D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름, 그리고 여기 있는 라지 D 같은 경우에는 등가 선간거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몰 r 같은 경우에는 전선 반지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이 수식관계를 따졌을 때 크게 요놈과 요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변화되면 얘도 따라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즉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이려면 등가 선간거리를 크게 하거나 전선의 반지름 내지 지름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반지름 크게 한다, 거리를 크게 한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줘놨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지문을 다시 봤을 때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가장 옳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크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코로나 방지책으로 더 많은 효력을 발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골라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실상 이 두 개를 모두, 물론 우리가 모두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반지름 내지 지름을 키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도 요놈과 요놈 중에 왜 이게 더 효력이 큰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수식을 봤을 때 실상 이 선간거리에 대한 것은 로그 함수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선의 반지름에 대한 요소는 물론 여기 로그 함수 안에도 있지만 로그 함수 밖에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로그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조금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면 실상 이 로그 함수에 있어서 이 내부 값이 일단 변화하더라도 실제 이 전체 함수 값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간단히 체크했을 때 로그 10이다. 그럼 얘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100이다. 그럼 얘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00이다. 그럼 얘는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전선의 반지름에 대한 요소가 변하지 않고 등가 선간 거리가 10배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히 위에 있는 걸 가지고 봤을 때 이놈을 기준값이라 보면 이놈이 10배 바뀌면서 그 기준이 이렇게 되었다. 즉 10배 바뀌었다. 근데 문제는 전체 로그 함수 기준으로 보면 실상 10배는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배만 바뀐 거랑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얘는 10배가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배가 상승한 거랑 같더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전선의 반지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자, 똑같이 얘가 10배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전체 전선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배 커질 거예요. 왜?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얘가 커지면 요분은 감소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봤지만 로그 함수에 있어서 이 내부가 크게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작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로그 함수 기준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선의 반지름을 10배를 한다. 그럼 앞에 있는 전선의 지름이 10배가 되니까 전체 임계 전압은 10배에다가 그 다음에 얘 증가한 거 고려해야겠죠. 그럼 실상 이 분모가 자 다시 로그 함수에 있어서 어떤 분모가 10배 증가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위에 BTS 표현했을 때 이렇게 10배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몇 배 감소된 거랑 같다? 2분의 1배 감소된 거랑 같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전체 5배 증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가 성간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실제 전선의 반지름을 증가시키는 게 코로나 임계 전압을 증가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방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즉 방지책으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놈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뭐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의 설비 용량이 800kW 그리고 수용률이 50%라고 할 때 이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은 최소 몇 kVA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역률은 지상 8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압기 용량에 대한 관계식 일단 수용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계식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 용량 kVA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부하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한 거에 대수 합에다가 나누기 부동률, 역률. 그리고 이 수식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차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부하가 여러 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꼴랑 딱 하나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한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은 언급이 없습니다. 부등률 언급이 없을 때 우리가 1로 취급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주어진 것만 그대로 넣으면 끝 나겠네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설비 용량 800 수용률 0.5 그리고 부등률 일단 무시하고요. 역률 0.8이 되더라. 그래서 이놈을 계산 때리니까 500kVA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변압기의 용량은 이놈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 7.2kV 그리고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격 차단 용량의 관계식부터 떠올려야겠네요. 자,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가 차단 용량이 될 거고요. 이놈은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격 차단 전류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한 형태로 바로 계산 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이 7.2kV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굳이 뭐 이놈에 있어서 단위 환산은 안 했습니다. 물론 메가니까 10의 6승, 킬로니까 10의 3승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물어보고 있는 전류의 단위는 킬로입니다. 그쵸? 애초에 메가에다가 킬로를 나누면 어쨌든 킬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시든 넣지 않고 계산하시든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대략 8k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시 사고 검출을 위한 지락 과전압 계전기 그리고 선택 지락 계전기와 같이 사용하는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바로 답 4번 고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GPT와 ZCT를 쓰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봤고요. 라스트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시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실상 여기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함으로써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풀었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봤던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